네. 제가 오랜만에 주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자 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화면이 중간에 끊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 설명을 하면서 한 19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제가 이번 주는 일단 그 첫 번째 전반부 영상을 이렇게 두 번 쪼개갖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그 앞선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자,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약간 영상이 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잘려 있고 약간 좀 약간 이상이 있던데 내용은 뭐였냐면 일단 디지털 사이니지 그러니까 5개 광고에서 유일하게 자, 디지털이 접목되어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광고 그러면 자, 우리가 PC나 모바일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향후에 뭐 물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모바일 같은 경우 즉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 5개 광고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경쟁 매체 내지는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긴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자, 지하철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5개 광고가 되게 많이 유축된 것도 솔직히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제가 최근에 광고주를 만나보면 많은 광고주들께서 자, 5개 광고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부 광고주들은 자, 이제 디지털이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세이기도 하고 네, 뭔가 즉각적인 효과를 좀 뭔가 바라고 광고를 하실 소위 얘기하는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어떤 광고주들의 어떤 그런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디지털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5개 광고가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뭐 저희 이번 학기 동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광고, 그러니까 5개 광고가 인쇄 광고 형태에서 자, 디지털로 바뀌어가면서 그리고 점점 디지털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디지털 그 사이니지의 트렌드를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자,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디지털 광고 특히 모바일 쪽으로의 어떤 패턴들이 많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주의 선호도가 그리고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어떤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를 사실은 디지털 매체로 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 5개 광고에서 자 디지털을 기존의 어떤 모바일이든 PC랑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 환경이 그 환경이 어떤 그 물리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런 매체가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군다나 자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이번 시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개 광고에서는 자, 새로운 매체 뉴미디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옥상 전광판을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옥상 광고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잠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사이니지의 스탠다드 어떤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자, 그런 광고 매체가 바로 옥상 전광판이고요. 이미 자, 아날로그 매체가 대부분이었던 5개 광고 시장에서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거의 초기에 등장한 자, 영상 매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살짝 긴장했나 봅니다. 이게 영상이 이게 주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인데, 이렇게 막 변수들이 많을 줄 몰랐네요.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그래도 설명 빠지지 않고 촘촘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합판 개요는 자, 저희가 이미 시작했던 시기가 1987년도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평택시청 아니고요. 자, 서울시청의 앞에 있던 하늘빌딩 옥상에 이제 정합판이 자, 올라감으로 인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광고 매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1994년도에 구축된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벽면 전광판이죠. 사실은 벽면을 이용했다라는 것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흔치 않았거든요. 대부분 옥상 위에 올라갔었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벽면형의 세로형 광고 형태들이 지금 대세예요. 그러니까 전광판도 옥상도 있겠지만 지금의 대세인 매체들은 대부분 자 이렇게 자 똑같이 코리아나 호텔처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대신 자 가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 형태로 그러니까 세로가 길고 가로가 좀 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사실은 여러분들 세로 형태잖아요. 물론 가로로도 보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자 세로형 영상이 대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트렌드를 맞춰갔다 아니면 좀 더 직접적으로는 소스를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물을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런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에 최근까지도 이렇게 가로형 매체들이 대부분 대세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94년도에 자 이 코리아나 호텔 전광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총천연색들이 이제 구현되는 매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우리 영상 매체였던 전광판이 광고주의 선호도가 떨어졌던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일반인들이 눈으로 보는 총천연색들이 표출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은 잠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왜 그랬었는지를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94년 이후에 좀 더 저희가 정화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요게 지금,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강남역 사거리, 혹시 과제하시면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국 몬테소리 빌딩에, 요것도 과거에는, 고정 형태의 네온 사인인가 아마 붙어 있었을 거예요. 자사로 붙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전광판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냐면, 바로 이노션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이노션 그러면 현대자동차 계열의 굉장히 제일기가 한때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굉장히 글로벌 또 에이전시죠. 자, 글로벌 에이전시에서 자, 이렇게 5개 광고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물론 제일기획도 그 중에 또 축을 이루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에 5개 광고 회사에서만 했던 매체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런 타 분야에서 또는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언론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뭐라고 할까요 주체들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매체를 구축하며 하고 운영하는 어떤 주체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다양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앞서 설명해 드립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노션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지금 현재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남역 사거리의 대표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옥상 전광판이라는 거고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코리아나 전광판은 벽면, 요거는 옥상, 그쵸?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로형, 전통적인 방식이죠. 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광고 운영의 모델이 됩니다. 디지털 사이언스 광고에. 자, 그렇게 이해를 앞페이지와 함께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운영 개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풀칼라 나왔죠. 자, 풀칼라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적인 색깔, 특히 그 중에 하얀색을 내려면 색의 3요소인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색이 이제 혼합이 돼야 돼요. 이게 혼합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몇만 가지의 색깔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그 중에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블루 칩이 없었어요. 아까 1987년도에 정합판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총천연색이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왜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블루칩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블루칩이 없으면 하얀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하얀 색깔, 그러니까 소스는 하얀색으로 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동영상을 정화판에서 표출하게 되면 옐로우, 노란색이 나오거나 또 마젠타라고 하죠. 붉은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패션 또 푸드 같은 식품 광고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색감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매체들이 정화판이 있었지만 그렇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고요. 물론 또 다른 방식의 표출로 진행되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풀칼라 정화판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은 모든 정화판이 풀칼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가 다 구현이 되는 레드, 그린, 블루로
다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영상은 총천연색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설치 위치는 주요 도시, 주요 지역 건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다 세우지 못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황 매체들은 지난번에 옥상 광고가 50m 수직거리, 수평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200m가 떨어져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이 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규격은 뭐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12에 8m 가로 형태죠. 이게 가장 그러니까 스탠다드했던 형태들이고요. 지금은 세로형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운영 시간과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머터리얼은 LED와 CRT는 뭐 그냥 여러분들 최근에는 LED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CRT는 코리아나 벽면 전광판이 CRT 방식이었었어요. 이런 방식인데 굉장히 고가에다가 뭐 또 수명도 이렇게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LED로 다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는 자, 모든 전광판들 그다음 실내 실외를 상관없이 자, 디지털 사이즈 매치에는 LED 방식이 되게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2시, 그러니까 하루 18시간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몰은 뭐 6시, 7시 떨어지지만 이제 자정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8시간을 자,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매체들은 그러니까 100%다 상업만 나오는 매체들도 있긴 해요. 일부. 하지만 대부분 뉴스가 송출되고 있는 광고 그런 정확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공익 광고를 한 2, 30% 정도 그러니까 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 송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0% 상업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물론 뭐 컴플레인 뭐 민원 같은 게 나오진 않긴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자, 이 정화판이 설계가 되어질 때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또 다른 하나의 뉴스를 송출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다 보니까 또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지자체들이 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자체의 어떤 그런 행정이나 어떤 이런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자, 정화판을 통해서 5개에서 좀 더 공유하고자 하는 자, 이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 상업이 아닌 공익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률에도 자, 2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30%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20에서 30% 정도가 상업 광고가 아닌 비상업 광고인 공익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상업 광고가 그 다음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상업 광고죠. 왜냐하면 그만큼 구축에 들어간 비용들을 상업 광고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출 횟수는 이제 20에서 25구자 20초 기준으로 갑니다. 1일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건 만약에 현업에 나가시면 아마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 아마 보게 되실 텐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자, 디지털 사이니지가 서로 간의 경쟁 매체들끼리 그러니까 비교를 합니다만, 자, 초기의 디지털 매체들, 그러니까 정확판 이후에 등장한 자,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들이 자, 한 번도 이제 그런 매체가 이제 아날로그 매체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상파나 뭐 어떤 다른 방송 매체들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확판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간과 표출 횟수에 대해서 정확판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미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경쟁 구도에 있는 매체들끼리 상호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광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800에서 한 1500 정도 서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구자당 이런 얘기고요.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구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상파 같은 경우에 그 전 CM, 후 CM 나오죠. 우리가 전 CM, 후 CM이 보통 맥시멈 24개까지 될 수 있거든요. 15초 기준으로. 그때 15초 기준으로 하나, 그러니까 24개 중에 하나, 요걸 하나의 5개에선 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20에서 25구자면 TBCF가 이게 15초라고 하면 그러니까 초수 기준하지 말고요. 그냥 거의 유사하게 구자는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이는 대부분 그러니까 지상파는 15초 기준으로 돼 있는데, 옥상 광고, 5개 광고는 대부분 20초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15초짜리도 받긴 하는데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 계약 기간 또 기타 사항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서요. 자, 운영 및 조건을 자, 종합판을 많이 따라갔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종합판을 미리 소개해 드렸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이즈란 무엇인지, 자, 요 페이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선 시간이 한 19분, 20분 됐는데, 지금 벌써 한 15분 정도가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거의 35분이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반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지털 사이즈란 무엇인지를 일단, 자, 몇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디지털 사이즈란 무엇인가? 자,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광고 또 트레이닝 효과 또는 고객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자,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방송 및 특정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 디지털 영상 장치를 우리는 자, 디지털 사이즈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걸 이해를 막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마 어려운 단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공항, 호텔, 병원 등 뭐 공공장소 나와 있는데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미디어 트렌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하나의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고 자, 디지털 영상 장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장소. 아까 5개 광고는 공공장소에 설치한다고 했죠. 또 상업공간에서. 자, 대부분의 5개 광고는 자, 상업적인 공간에 설치가 됩니다. 물론, 아파트와 같은, 자,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 공간도 있긴 하긴 합니다만, 자, 대부분은, 자, 상업공간에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나 영상 등, 자, 다양한 정보를, 자,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 아까 디스플레이 얘기 나왔었죠? 우리가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자, 디지털 디스플레이. 자, 아까 얘기했던 방송과 통신의 결합 모델입니다. 자, 네트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방송은, 자, 우리가, 일단 영상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자, 그런 개념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자,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매체들, 그러니까, 원래 특히 모바일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뭔가 찾아가려는 게 바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지털 미디어는 공감 미디어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5개 광고죠? 아웃 오브 홈 미디어. 요 앞에, 자, 디지털이 들어가면,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니셜을 쓰게 되면, OOH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D가 더 들어갑니다. DOOH가 되면, 자, 우리는, 이게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디지털 5개 광고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공간 미디어는 당연히 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목적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컨텐츠와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번 시간에 소개를 아마 해드리진 않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여러분 과제 때 여러분들 뭐 공공 캠페인 같은 건 잠깐 있었잖아요. 자, 공간의 목적.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5개죠. 그 다음에 어떤 쇼핑몰에 있다. 코엑스몰이다. 당연히 공간인데 외부에 있죠. 하지만 전혀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5개까지 포함해서 다채널 다매체 시대, 그렇죠. 매체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형의 매체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물리적으로 구축은 많이 됐는데, 자, 그 안에 천편일률적으로, 자, 똑같은 메시지만 나간다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자, 지하철이면 지하철에 맞는 메시지, 그 다음에 코엑스면 코엑스에 맞는 메시지, 자, 또는, 자, 버스면 버스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 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공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하진 않긴 합니다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조금 더, 자, 차별화된 어떤 그런 우계 광고를 통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광고주에 계시다면, 자, 어떤 캠페인, 그 다음에 만약에 에이전시 있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또 효과적인 어떤 광고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5개의 일정한 건물이나, 아까 전광판 다 보셨죠? 자, 조형물 등의, 자, LCD, 요게 이제, 아까 머터리얼입니다. 아까 LED가 제일 많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실내 같은 경우는 아직도 LCD하고 PDP가 많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LED가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요건 이제 실내에 등장을 하는데, 요 부분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보여주는 걸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5개 광고는,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디지털, 아까 얘기했죠.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아까 공간의 목적이겠습니다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다 또 타매체들, 모바일과의 연계점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모바일과 융합해서 공중과 상호 소통이 가능한 매체,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광고 홍보 캠페인, 그리고 또 왜 5개 광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설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또 환경적인 주변 환경적인 요소까지 결합되면서 자, 5개국 만에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그다음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어떤 지역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전국 단위의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모바일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될 바로 디지털 사이언지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일단 전반부 영상은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